골을 넣고 세레머니를 하는 게 아니라 골대 안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공 주워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경기를 재개하려고. 이게 동점 아니다. 이 역전 가야 되는데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이거죠. 옆에서 케인이 공 먼저 주워가지고 같이 이제 곧바로 킥오프하러 갔죠. 이때 이런 멘탈에 팬들이 미치는 거죠. 토트넘이 그야말로 진땀 극장승을 거뒀습니다. 주요 선수들 빠진 데다가 원정 경기였다는 걸 감안하면 경기 내용이 우려에 비해서는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마무리가 좀 안 되고 또 수비수들이 주요 상황에서 좀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러면서 위기를 자초한 면이 있었던 경기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아주 후끈 달아오른 진짜 경기가 아주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 보면 신나게, 레스터 팬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절망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쇠윤주의 도발로 포텐을 터뜨린 베르베인의 활약에 힘입어서 기적같은 승리를 가져간 토트넘인데요. 그리고 토트넘 경기력이 좀 못 믿던 경기가 좀 많이 있었고 진 기억도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적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어느새 순위가 프리미어리그 5위입니다. 컵대회에서는 좀 졌어도 리그에서는 지금 콘테 감독 부임하고 나서 놀라운 수준이에요. 성적이 9경기 연속 무패 6승 3무입니다. 아, 굉장하죠. 그리고 콘테오의 특징 중 하나는 매경기 돌아가면서 뜻밖의 선수들이 평소보다 좋은 기량을 한 번씩 보여준다는 건데, 오늘 후반전에는 도어티가 그랬고요. 막판에는 베르베인이 빵 터져버렸습니다. 자, 베르베인 이날 활약이 인상적인 게 올 시즌 진짜 망하는 중이었거든요. 누누 감독 시절에 좀 기회를 잡았었습니다. 올 시즌 개막은 주전으로 했어요. 개막전부터 3경기 연속 케인, 베르베인, 손흥민 이렇게 베르베인이 연속 선발 출전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발목 부상으로 아웃이 되면서 감독이 바뀌었죠. 그 사이에 콘테 감독 온 뒤로는 컵대회 한 번 선발 나온 거 말고는 스타팅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때 카라바오가 이제 웨스트햄전 나왔었는데 골도 넣긴 했는데 그 뒤로 다시 밀렸죠. 부상도 좀 잦고. 콘테 감독은 이제 베르베인이 필요하다면서 케인 백업 스트라이커는 손흥민이 아니라 베르베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베르베인 입장에선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만족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아무튼 그래서 지금 베르베인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냐면 한때 트랜스퍼마르크트 기준 3,500만 유로까지 갔었거든요. 토트넘 딱 왔을 때. 근데 그 몸값 평가 액수가 지금은 1,800만 유로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기도 쉽지 않아요. 최근에 아약스에서 제안이 2번 왔습니다. 네덜란드 국가대표이기도 하고 또 역량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약스에서 데려가려고 계속 오퍼를 넣고 있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받은 제안액이 1,500만 유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레비 회장이 팔겠습니까? 아니 뭐 현금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팔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금액으로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게, 베르베인이 토트넘에 왔을 때가 2020년 1월이었습니다. 이때 PSV 에인토분을 데리고 올 때 토트넘이 낸 이적료가 3천만 유로예요. 그러니까 레비 회장이 볼 때는 너무 미치는 금액이죠. 아직도 계약 기간이 3년 반이나 더 남아있는 선수인데 2025년 6월까지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가 사온 금액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이적료를 받고 다시 판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쉽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이 꼴로 몸값 더 받을 수 있겠네요. 판다고 하면. 근데 새로 선수 영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그냥 남기는 게 낫지 않나? 자, 이제부터 오늘 현지 반응, 평점 좀 살펴볼 텐데요. 베르베인 관련해가지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점골 넣은 직후의 모습인데요. 골을 넣고 세레머니를 하는 게 아니라 골대 안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공 주워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경기를 재개하려고. 이게 동점 아니다. 이 역전 가야 되는데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이거죠. 옆에서 케인이 공 먼저 주워가지고 같이 이제 곧바로 킥오프하러 갔죠. 이때 이게 95분짜리 경기였는데 이 동점골 들어간 때가 추가 시간 5분이었습니다. 근데 위에 시계 보시면 동점골 들어간 시간이 추가 시간 정확히 4분 50초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여기서 경기를 빨리 속행한다고 해도 뭐 역전골 넣는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저런 그냥 액션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골을 다시 안 먹는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야, 근데 아무튼 대단합니다. 어쨌든 저렇게 골을 넣고 자기 세레모니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경기를 재개하는 데 집중했다는 거. 그리고 케인하고 둘이서 또 이거를 골 도움을 합작을 딱 해가지고 역전을 시켜버렸다는 거. 이런 멘탈에 팬들이 미치는 거죠. 게다가 얼마 전에 완전 정반대 마인드를 가진 놈 때문에 토트넘 팬들이 얼마나 열받아 했습니까? 팀 지고 있는데 어슬렁 거의 뭐 기어나가던. 그리고 한 가지 더 화제가 되는 게 바로 이제 쇠윤주인데요. 이날 추가 시간이 5분이었는데 4분 넘어갈 때 이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사실상 거의 경기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쇠윤주한테 자극받은 베르벤이 1분 간격으로 2골을 넣어서 역전을 시켜버리면서 토트넘 팬들이 쇠윤주 막 놀리는 재미를 지금 막 누리고 있습니다. 다들 막 쇠윤주 고마워 덕분이야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현지 매체 평점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격이 잘 풀린 날이었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선수들은 평점이 좀 좋은데요. 베르벤과 케인이 좀 가장 높고 반면에 수비 쪽은 처참합니다. 로얄 4점대, 탕강과 요리스도 낮은 점수를 좀 받았는데 사실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결국 토트넘이 졌다면은 아무리 경기 내내 경기를 주도했다 하더라도 이기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체적 점수들이 많이 깎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부적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 이브닝 스탠다드입니다. 최고점 해리케인, 베르벤, 레길론 이렇게 3명한테 줬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매체 중에서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에 관해서는 가장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평점을 매긴 곳입니다. 일단 스티브 베르벤에게 8점을 줬고요. 메디슨에게 동점골을 내준 뒤 팀을 구해내라는 임무를 받고 투입되었고 믿을 수 없는 멀티골을 터뜨렸다. 뭐 합당한 평가죠. 점수가 좀 낮긴 한데 자, 해리케인 8점. 한때 자신이 임대 선수로 뛰었던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17경기 만에 18번째 골. 킬러죠 거의. 어떤 친정이라고 할 수는 좀 없지만 좀 친척집이라고 할 수 있는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해서 어릴 때 본인이 임대를 갔던 팀이니까. 자, 그리고 1대1 상황에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쳤다. 하지만 베르벤의 결승골을 돕는 훌륭한 패스로 만회했다. 이 패스 정말 좋았어요. 베르벤의 스피드와 결정력이 이 골의 어떤 8할 정도 지분이 있다고 하면 또 케인 선수의 패스가 20-30% 정도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의외인 게 레길론한테 8점을 줬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부상에서 복귀하자마자 토트넘 공격에 차이를 만들어냈다. 케인 모우라와 연계가 좋았다. 뭐 이 정도 평가 내용은 뭐 저는 여기도 공감은 안 하지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야, 베르벤 케인하고 8점을 똑같이 준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이거 오타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특히 후반전에 레길론의 역할이 굉장히 적었잖아요. 결국 그래서 교체까지 됐고 그런데도 케인하고 베르벤하고 동점이라는 건 좀 납득이 어렵습니다. 자, 에메르송 로얄 4점 줬고요. 반대쪽 윙백인 레길론에 비하면 끔찍했다. 하프타임에 끌려나갔다. 콘테 쇼핑 리스트에서 오른쪽 윙백이 윗자리에 있다 해도 그러니까 오른쪽 윙백이 우선 영입 대상이라 하더라도 좀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이 로얄 선수가 한두 경기 이렇게 부진하고 모우라 같이 이를테면 부진할 땐 부진하더라도 한 번씩 터져주는 물론 공격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기력도 아니고 로얄은 그냥 꾸준히 못합니다. 꾸준히 느리고요. 꾸준히 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어서 아까 제가 후토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르셀로나에서 토트넘이 그 돈 주고 데려간다고 하니까 얼씨구나 하면서 팔았다는 거죠. 아직 젊은 선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뭐 지금하고 똑같진 않겠습니다만 당장 기여할 선수가 필요한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터지는 겁니다. 오죽하면 교체로 도입된 이 도어트 선수가 상대적으로 훨씬 나아 보이는 효과까지 있었죠. 자, 다음 풋볼 런던인데요. 여기는 베르베인과 호이비에르 이렇게 두 선수한테 9점을 줬습니다. 이번 평점들이 좀 의외인 게 보통 이브닝 스탠다드하고 이 풋볼 런던하고는 대체로 점수가 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꽤 갈렸어요. 특히 이브닝 스탠다드는 호이비에르 7점, 레길론 8점 줬는데 풋볼 런던은 호이비에르 9점, 레길론 오히려 5점, 최하점 거의 줬습니다. 풋볼 런던 두 선수 평가 먼저 좀 보고 넘어갈게요. 호이비에르 9점. 피치 중심에서 미드필드 트리오와 함께 엄청나게 뛰어다니면서 경기를 지배했다. 반스가 거의 골을 넣는 점. 이건 되게 중요했죠. 반스가 거의 단독 찬스 골을 넣는 상황에서 호이비르가 그걸 따라와가지고 수비수들 다 지금 벗겨졌는데 몸을 던져가지고 위기에서 구해냈지. 이거 들어갔으면 솔직히 토트넘은 무너졌다고 봅니다. 예.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호이비에르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봐요. 동점골 장면에서는 빌드업의 출발점이었고 역전골의 출발이 된 인터셉트도 그러니까 상대가 동점된 상황 2대2에서 이제 킥오프한 이후에 호이비에르가 볼을 뺏어냈다. 좀 아주 적합한 그 평가와 함께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자, 레길론에게 5점을 줬는데 다카에게 첫 골을 내준 장면에서 불행히도 빌미를 제공했다. 그쵸?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었죠. 근데 어떻게 이브닝 스탠다드 8점이나 줬는지 왼쪽에서 별다른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맞아요. 오늘 뭐 워낙 그 로얄이 삽질을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았지만 레길론도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다음 해리케인 평점 8점을 줬는데 역시 포볼런드는 해리케인을 사랑하죠. 설명이 굉장히 깁니다. 무슨 리포트인 줄 알았어요. 케인 평가만 10줄이에요.
근데 평가가 아니라 케인이 뭐 했는지가 대부분이라서 한두 개 정도만 읽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수비를 돕기 위해 역주행 스프린트를 했다. 이거는 굉장히 박수를 받을 만한 플레이였죠. 마지막 순간 베르베인이 결승골을 넣도록 패스를 넣어줬다. 이거 정말 100만 불짜리 패스였어요. 자, 다음 맷 도어티 7점 좋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투입이 됐는데 오른쪽에서 위협적인 장면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토트넘 동점골 장면에 기여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다른 임팩트들보다 더 위협적인 경기였다. 적합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구영민 가볼게요. 언제나 화끈한 그런 곳이죠. 늘 그렇듯이 이번에도 평점이 좋게 얘기하면 시원시원하고요. 안 좋게 얘기하면 지나치게 극단적입니다. 4점 이하를 준 선수가요. 무려 4명이나 됩니다. 탄강가 3점, 요리스 로얄, 로셀소한테 4점씩 줬고요. 그리고 최고점은 나란히 10점씩 케인하고 베르벤에게 줬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페 탄강가 3점 주면서 첫 실점 장면에서 너무 앞에 나가 있더라. 자신감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탄강가도 좀 계속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좀 좋지 않아요. 이런 식이면 제가 볼 때 앞으로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위고 요리스 4점. 발밑은 놀랄 만큼 좋았지만 두 골 모두 너무 쉽게 내줬다. 막을 수 있는 골이었다. 이런 얘기죠. 자, 에merson 로얄 4점. 2022년 들어서 보였던, 이게 재밌어요. 2022년에 들어서 보여줬던 끔찍했던 플레이만큼은 아니었지만 공수에 걸쳐서 여전히 보여주는 게 없다. 그러니까 잘한 건 아닌데 그나마 올해 못했던 거에 비하면 쏘쏘했다. 이 정도 평가입니다. 로셀소에 대해서는 4점을 줬는데 평을 따로 하진 않았고요. 자, 최고점 준 선수들 베르벤 10점. 오늘 밤 말 그대로 그 이상의 활약은 불가능했다. 멋지네요. 자, 해리케인 10점. 레스터 상대로 17경기 만에 18번째 골.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었고 경기 내내 노력했다. 헌신했다. 베르벤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했다. 사실 두 골 결정적인 골들은 베르벤이 넣었지만 저는 오늘 해리케인 최고점 받을 수 있는 활약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칸에는 없다. 케인이 돌아왔다. 이제 손흥민만 돌아오면 토트넘은 좀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해준 경기인데 쉽진 않겠죠.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안녕히 계세요. 볼빠.